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 11만 3,400원 고가 돌파를 앞두고 약간 쉬어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미증시까지 같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입니다. 어때요?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쉬어가고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금리 결정. 그리고 금리 결정이 12월 11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는 인하할 것이 확실하다. 100%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26년도에 금리 전망이 나올 텐데 그 금리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의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금리를 빠르게 낮춘다? 그럼 시장은 폭등할 겁니다. 근데 금리를 천천히 낮춘다? 그러면 시장은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 이런 옵션은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조금 늦게 인하하거나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다, 고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연준의 목적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든다. 즉 미지근하게 올라가게 만든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거든요. 즉 물가가 인하하는, 그쵸,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오는 것을 연준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는 것도 바라지 않죠. 즉 적정한 금리 수준을 찾는 게 연준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고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잡아야 됩니다. 연준은. 근데 이걸 가지고 금리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돈을 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5.5%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자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4%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5%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5.5%에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0.5% 상황에서는 미국 지금 현재 경기나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4%까지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낮추면 0.25를 내릴 테니까 3.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75에서 26년도의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늦게 낮아질 수 있고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26년도에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AI에 대한 투자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뭐 금리 관련된 내용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삼성전자의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9월과 10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모멘텀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이 어디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선물 움직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D램 가격이에요. D램 가격에 대한 가격 보세요. 9월 달부터 여기 12월 지금까지. 지금도 가파르게 올랐었을 때 약간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냐? 9만 포인트에서 지금 40만 포인트 근처까지 38만 포인트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이건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 그러면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내용, 이 D램 가격에 대한 실적 반영이 언제 돼요? 1월 달에 됩니다. 그럼 1월 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플러스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이 왜? 소재는 계속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좋게 찍힐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시킨 결과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지금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수요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중국 막혀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죠? 9월 이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왜 6월, 7월 왜 먼저 강세를 보였을까요? 이거 말고도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9월, 10월, 9월, 10월. 그쵸? 근데 5월, 6월, 7월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주식시장은 먼저 올라오는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바닥입니다. 하이닉스는 여기 20만 원 이하가 바닥입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온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9월과 10월 달에 이미 상승 구간이 나왔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9월과 10월 달에 상승하기 전에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격 조정을 시키죠.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간격을 좁혀 놓잖아요. 60일은 단순히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60일은 3개월이죠. 영업일로. 그쵸? 한 달에 20일 하고 곱하기 3개월 아닙니까? 60일 하면 그쵸? 그러면 60일은 한 분기가 되는 거예요. 한 분기마다 뭐가 나오죠? 실적이 나오죠. 60일 이평선하고 간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상 실적하고의 주가와의 괴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은 단순히 어떤 패턴이 나왔다, 쌍바닥이 나왔다, 뭐 고가를 2번 쳤네, 또 뭐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됐다, RSI가 어떻게 됐다, MACD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평선하고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기본적 분석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펀더멘탈을 구하는데, 즉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 펀더멘탈 수준을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을 가지고 펀더멘탈, 즉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까지는 횡보가 필요합니다. 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럼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빠졌나요? 내가 11만 원에 잡고 주가가 막 9만 원대까지 20% 가까이 빠지면 아차 싶죠. 너무 비싸게 샀나? 큰일 났나? 이제 안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수하는 타점 자체가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잖아요. 자, 실제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저 아직 안 팔았습니다. 떨어졌죠? 안 팔았어요. 매수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하는 구간별로 어때요? 반등 확인, 반등 확인, 반등 확인. 싸게 살라는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8월 말 9월 달에 매수한 구간들, 그리고 또 수익 구간,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의 폭이 50%, 60%씩 아직까지도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올해 초 1, 2, 3 매수했죠. 떨어지고 반등 확인 4, 5 매수했죠. 뭡니까? 그랬을 때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을 꾸준하게 잡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188%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죠. 이렇게 된다고요. 반도체 종목들을 보더라도 하이닉스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봐야겠죠. 어때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34% 수익 구간. 이거 말고 한미 반도체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매도한 물량 54%. 한미 반도체도 제가 5만 원부터 올라갑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8만 원. 나도 5만 원에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8만 원에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확인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다. 장중에 단타치라는 거 아니에요. 스윙급 또는 한 달에서 2달 내지 정도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보셨죠? 100% 이상의 수익 구간, 200%에 달하는 180%대 수익 구간이 터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받았었잖아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가격 상승, 조정, 그리고 반등 확인, 매매. 11월 12일 날 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매도했는데 29%. 이때 시장 빠졌죠. 이렇게 된다고요. 가격을 지키고 있는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이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도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결정이 이제 나옵니다. 인하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반영이 된 이후에 뭐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 26년도 전망치를 어떻게 연준에서 코멘트할 거냐? 이건 나와 봐야 알죠. 그렇죠? 근데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11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파벳에서. 알파벳은 뭐예요? 구글이죠. 구글 요즘에 이슈 있죠? TPU.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랑 경쟁 상대 있겠죠? 엔비디아 지금 어때요? 10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이 빠진 폭을 알파벳, 브로드컴 이쪽이 메꾼 겁니다. 알파벳은 구글이라 그랬어요. 즉 GPU와 TPU의 싸움이 시작됐다. 경쟁 구도가 시작됐다. 엔비디아가 빠지는 만큼 TPU, 구글 쪽은 올라갈 겁니다. 즉 엔비디아 빠진 것에 대한 시가총액을 구글과 브로드컴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은 계속 기간 조정의 폭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하나 생깁니다. 보세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구글에서 만드는 TPU 두 개 다 HBM을 사용하죠. 삼성전자 HBM은 일단은 TPU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년이 되면 엔비디아 쪽으로도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하이닉스에는 그러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이니까 악재가 될까? 아니죠.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에 온 거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된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을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종목별 투자자 있죠? 그렇죠?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외국인이 매수하면 매수하세요. 너무 쉽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매도했어요.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몰려들고 있지만 그냥 대충 한 10일 정도 내용 보자고요.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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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무슨 내용이 됩니까 이게? 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 근데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다. 즉 외국인들도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나와는 있지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나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주도주들에 대한 내용까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10일 날이죠. 쭉 보면 삼성전자 보합, 하이닉스 3%대 강세 마감, 하이닉스 22평 안착됐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22평 회복이 늦었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관장하고 있고 삼성전자 22평 넘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넘어올 거다. 그러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더 쉬어갈 수 있다. 왜? 미국 시장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내년 전망치에 따라서 그 모멘텀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서 보면 어때요? 강세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 주도주다. 아까 전에 제가 종목을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원전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렇죠. 강세 종목들은 모두 주도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소통방에서는 모두 주도주만 합니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즉 1% 상승 중 3%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이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죠. 펩트론 29% 11월 달에 시장 빠졌죠? 근데 펩트론은 올랐네. 왜 올랐을까요? 가격대 지켰으니까.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주 이 밑에 보면 있죠. AI 관련주는 뭐가 있죠? 로보티즈 어때요? 매수 매도 101% 9월 15일 날 매수해서 11월 7일 날 매도한 겁니다. 실제 이 내용을 로보티즈 검색해서 보면 어때요? 11월 7일 로보티즈 시장까지 그냥 다 팔아라. 그렇죠? 무조건 그냥 싹 다 팔아라.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이 들면 그냥 일단 파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야 돼요. 무조건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지금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매수권을 잡고 있는데 12월 9일날 매도한 건 언제요? 11월 4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근데 저도 여기 사고 싶거든요. 근데 확인하고 샀어요. 조금 더 비싸게. 왜 그럴까요?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매매한 결과 11월 4일 22%, 쭉 내려보면 8월 11일 33%, 더 내려보면 2월 5일 57%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모든 내용들이 이틀 안에서 나와요.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 구간 내에서 신고가 주도주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두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가격만 보세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쉬워진다는 점. 근데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가캠바이오 어때요? 11월 달에 또 수익이에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 2번 했고요. 13% 수익 구간. 그쵸?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매매 계속 붙이잖아요. 올라오는 때. 24년에도 25년에도 26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